자, 3교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중고 집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중고 집단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펼치는 것이 좋은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중고 집단을 이용해서 마케터들이 어떤 걸 하게 될까? 그건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영희 엄마, 철수네요. 저기 태국 여행 간다는데 저기 영희네는 안 갈래? 그럼 당연히 영희네도 우리 가야지. 같은 학교라는 아이들의 중고 집단에 속해져 있거든요. 누군가가 뭘 하게 되면 나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규범에 순응해야 되는 그걸 갖다가 압박을 하는 그 압력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이런 전략들이 어찌 보면 중고 집단을 가장 잘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 집단을 이용해서 자사 제품을 갖다 구매하는 영향력을 그래서 현재 고객 혹은 잠재 고객에게 중고 집단의 어떤 제품 구매 행동, 어떤 패턴들, 지금 무엇을 구매했다. 여러분 옆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다른 집엔 다 있단 말이야. 왜 우리 집에만 이게 없어? 다 그런 얘기죠. 같은 동질한 그 동일시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중고 집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 집단 규범에 수능의 압박을 유발을 시키거나 어떤 동일시 일체감을 압력을 갖다 유발을 시켜주는 마케터는 결국엔 이러한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런칭만 잘 시킨다면, 런칭만 잘 된다라면 그 다음은 저절로 잘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게 이 중고 집단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단 그 중고 집단이 그 소비자 의사결정할 때 이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떤 규범적 영향력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그 중고 집단의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뭐에 제한적이냐? 우리가 중고 집단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들 중에 이런 얘기 저번 시간에 했었죠. 1교시, 2교시 등에 뭐랬냐? 제품 요인, 어떤 개성 요인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야 결국에. 제품을 갖다가 유형을 제품이 필수품일 때와 사치품일 때와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소비 상황이 개인적이냐 공공적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필수품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중고 집단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거다. 어떨 땐 영향력이 크지만 어쩔 땐 영향력이 작다라는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결국엔 이런 구매 상황과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필수품, 사치품, 공공, 개인적 아무래도 필수품이면 꼭 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안 보죠. 꼭 사야 되죠. 그러나 사치품은 은근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것저것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뜻이에요. 간단해. 그러니까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사치품은 높다. 다음에 공공적인 거다. 공공적인 거예요. 그럼 중고 집단의 왜? 중고 집단의 규범을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공공의 그것은 나타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가지만 개인적인 거는 다른 사람 잘 모르죠. 내 침대 다른 사람이 산 거 똑같은 거 사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혹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공적인 거와 개인적인 거냐, 필수적인 거냐, 사치적인 거냐에 따라서 중고 집단의 영향력은 다르다. 즉, 사치품과 공공의 것이 가장 많이 된다. 그 중에서 여기서 여행이 많이 들어가죠. 여행이 일반적으로 공공적이고 눈에 잘 띄고 사치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게 어떤 이렇게 여행, 골프클럽, 스키, 요트 이런 거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중고 집단은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1차 집단, 2차 집단? 간단해요. 1차 집단, 가족. 접촉 빈도가 아주 높은 왜? 이 사람들이 신뢰성이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믿을만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우리 1교시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뭐예요? 공식적인 집단보다도 비공식적 집단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비공식적 집단을 더 연구를 많이 한다. 특히나 구매 상황에 접해져 있을 때는 비공식적인 정보에 더더욱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여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관여도가 높다. 관여도가 높다는 얘기는 하이 리스크,
지각된 위험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야? 여행 상품이 더더욱 그렇죠. 그때 여행 상품이 결국엔 1차 집단과 비공식적인 정보, 믿을 만한 정보를 갖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집단과 비공식적 정보를 갖다가 활용을 많이 한다.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례를 갖다 조사를 봤더니 재밌는 게 나타나는 게 해외여행은 당연히 하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보도 아직 미약하고 불확실하니까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여행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비하더라. 해외에 비해서. 더군다나 어떤 여행사의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서 또한 좀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것들 상당히 좀 미비한 정도로 나타난다. 이런 사례가 한번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인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전 마케팅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구전 마케팅. 워드 오브 마우스. 워드 오브 마우스잖아요. 워드 오브 마우스. 워드 오브. 그래서 WOM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전달되는 소비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마케팅. 워드 오브 마우스. 요게 가장 큰 장점은 쌍방향이다.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구전 마케팅도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것이 있다. 단점이면 단점. 그게 뭐다? 주관적인 평가다. 그렇죠? 주관적인 평가에 오류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써봤는데 그게 기준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불편한 거잖아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또 살짝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전 마케팅은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평가가 어떤 그 한계, 오류성은 또 가지고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구전 마케팅은 종류가 뭐가 있냐?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얘기하는 쫙쫙쫙 퍼져나가잖아. 컴퓨터 접속만 하면 그냥 다 이어지잖아. 그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바이러스 마케팅 혹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 마케팅. 다음에 완전히 시끄럽게 하는 흥미 유발 확 제대로 시켜주는 어떤 이벤트 같은 버즈 마케팅. 다음에 브랜드 커뮤니티. 하나의 브랜드를 집어넣고 그 특정한 브랜드를 주제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호기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브랜드 커뮤니티는 누가 만든다? 기업체가 나서서 만들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서 조언도 하고 더 좋은 얘기도 많이 퍼뜨리고 이렇게 해나간다. 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러분들 요즘에 소위 뜨고 있는 뭐죠? 유튜버들. 파워 있는 블로거, 파워 블로거, 유튜버 이런 사람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마케팅 이렇게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구전 마케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이런 것이 잘 퍼질 때는 어떻게 한다? 구전 마케팅. 제품 선택이 어려울 때, 어떤 불확실성, 경쟁이 치열하다. 그 다음에 신시장을 개척할 때 첫 구매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왜 첫 구매가 중요하다 그랬죠? 일구시득이 있잖아요. 구전 마케팅. 구전 마케팅 어디서 정보를 온다? 중고 집단에서 정보를 얻게 되죠. 중고 집단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이 큰 거는 첫 소비 행동의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 그랬잖아요. 즉 어릴 때 소비 행동에 어떤 기준점, 레퍼런스를 제공하니까 소비 행동에 영향력을 엄청 미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첫 구매. 그래서 신시장을 개척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례 결과가 있었어요. 신시장.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같은 게 다 신시장이야. 미국이나 영국은 아무래도 구시장이죠. 그랬을 때 친구와 가족 추천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집트, 중국은 그게 높아요. 나이지리아, 남아공도 높죠. 그러나 미국, 영국은 훅 떨어진다. 선진국도 웬만한 제품이 다 나와져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중고 집단을 또 친구나 가족 추천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체크가 좋아져. 다만 신흥시장이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흥시장을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특히나 이 구전 마케팅, 중고 집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전 마케팅, 중고 집단을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이게 뭐냐면은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 어떻게 했었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 이거 만들자마자 동네 아주머니들을 다 모아놓고 무료로 그걸 쓰게 했어요. 쓰게 하고서는 그걸 한번 테스트 직접 해보고 정말 괜찮다 해서 마음에 드시면 6개월 후에 반값에 쓰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쫙 쓰고서 이 사람들이
쫙 구조파들이 퍼뜨려가지고 성공을 했던 게 딤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나와서 신제품, 어떤 첫 구매, 막 이런 것이 성공적인 거다. 바이러스 마케팅, 그래도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거에 착안해서 만든 바이럴 마케팅, 일명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광고나 콘텐츠를 고객을 통해서 계속 퍼뜨리고 하게 하는 거죠. SNS 상에. 고객이 퍼뜨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접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를 다른 고객들한테 SNS 상을 어떤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퍼뜨리게 하는 건 마케팅 기법을 갖다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이러스 마케팅. 그래서 한메일이 대표적인 것들도 있고, 왜냐? 한메일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보내잖아요. 메일을 보내면 그 밑에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도 이거를 쓰게 되면 그 메일을 받아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광고 문구를 보게 만들었던 거죠. 바이러스처럼. 그 메일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열어보면 그냥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그 메일을 광고를 보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바이러스 마케팅. 또 코카콜라 쉐어러 코크. 이것도 아주 아주 대박이 났던 그 바이러스 마케팅 중에 하나죠. 뭐냐면은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호주에서 뭔 일이었냐? 쉐어러 코크가 뭐냐? 보니까 호주가 일주일에 그 10대들이 일주일에 콜라를 한 번도 안 먹는 이런 조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코카콜라가. 그래가지고 어떤 묘안을 짜냈냐면 이 병뚜껑에 병뚜껑에다가 그리고 병 포장지에다가 본인들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름,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용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철수, 김철수, 이영희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이름, 그걸 갖다 콜라에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판매를 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나랑 이름이 유사한 콜라를 딱 잡았다. 나랑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딱 적었던 그거 인증샷 딱 하고 SNS에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퍼지겠죠, 아주 그냥.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쉐어러 코크가 마케팅 전략에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 쉐어러 코크, 호주에서 일어났던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 하나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버즈 마케팅이야. 말 그대로 꿀벌이 윙윙윙윙 돌아다니면서 소비자 그 제품을 갖다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게 하는 거죠. 제품이 이거는 완전히 조금 전에 바이러스 마케팅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거 자기가 직접 그 바이러스 마케팅은 고객이 직접 경험을 한 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 또 다시 옆에 있는 사람 전달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만 버즈 마케팅은 또 그런 개념이 좀 살짝 벗어나는 거다. 어떤 이벤트를 벌려요. 이벤트를 갖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의견 선도자 같은 사람, 누구 한 사람이 그 이벤트를 통해서 막 퍼뜨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보고 오게 되고 그 이벤트를 보면 또 막 퍼뜨리는데 그때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버즈 마케팅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의견 선도자, 오피니언 리더 같은 것이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 버즈 마케팅이다. 이런 사람이 계속 꿀벌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그 소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어떤 이벤트 같은 거 열 때 그런 거를 많이 적용하는 마케팅이다. 근데 요거는 보게 되면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야. 결국은 뭐야? 오피니언 리더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잘 많이 영향력 있게 구축을 해놓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버즈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마케팅하고는 다른 거죠. 바이러스 마케팅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1차 혹은 그 2차에 그 중고 집단 사람들한테 서로 계속 나가는 거지만 이 버즈 마케팅은 누군가 한 사람, 의견 선도자 같이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사람이 퍼뜨리는 거다. 벌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니버터칩이 그게 된 거예요. 묘하게. 이 상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자가 품절되었다 해서 일본 가가지고 뭐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사갖고 물론 저도 해외 출장을 하도 자주 다니는 사람이니까는 공항의 면세점에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사게 된 거예요. 아주 그게 퍼져 있으니까 허니버터칩은 국내에서 사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 박스를 해외 출장 다니다 그냥 한번 맛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도 맛있다는 게 들려가지고 저도 사갖고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런 버즈 마케팅이 아주 대박을 쳤던 상품 중에 하나다.
다음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 마케팅은 뭐냐면 하나의 브랜드, 특정의 브랜드,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주제로 그 하나의 브랜드가 그 커뮤니티가 뭐예요? 커뮤니티가 이 커뮤니티라는 건 공동체죠, 공동체. 응? 이 브랜드를 주제로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주제보다는 어떤 중심이라는 말 표현이 좀 더 가깝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나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정보,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을 신상품에 대한 정보, 기능에 대한 정보, 또 그 구매 관련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할인받을 수 있고 이런 교류들을 해서 그 안에서 많은 정보들이 교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만든 하나의 마케팅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 마케팅인 거죠. 브랜드 마케팅. 근데 브랜드 마케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이게 잘 만들어지면 높은 관대가 정말 브랜드의 그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서 실수나 오류나 이런 게 나와도 관대해져.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보 원천이 돼요. 완전히 거기서 믿을 수 있는 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막 올리거든. 다음에 이런 상품 만들어줘, 저런 상품 만들어줘.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정보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따로 돈 들여가지고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소비자의 욕구를. 소비자 욕구가 이거였구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소비자들의 그 가치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의 역할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자기의 의견들을 낸 사람들한테 마일리지도 저기 포인트도 좀 주고 이렇게 되면 그 고객과 어떻게 해서 장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게 되죠. 비용 적게 들이고. 그렇죠. 비용을 적게 들이고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기도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 충성도, 연대감 형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니까 어때요? 강력한 효과, 어떤 강력한 브랜드가 강력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고객들의 이미지에 완전히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 그래서 모든 기업체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들은 이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많은 팔로워를 갖다가 형성하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커뮤니티 또 반면에 또 이게 우리가 또 반전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반면에 기업에게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됐다, 실수가 감당하기 힘든 그 관대가 이렇게 높지만 그 관대도 그 선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완전히 그 고객들이 돌아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를 오히려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확산이 아주 광속으로 기가도 그냥 1기가 수준이 아니라 그냥 100기가 1000기가 수준으로 쫙쫙 퍼지는 거죠.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브랜드 커뮤니티가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거꾸로 처음에는 브랜드 커뮤니티를 기업체가 통제를 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좀 알리고 고객들의 욕구도 좀 같이 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내고 이러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으나 이게 한번 잘못되게 되면 그게 반대가 되니까 통제가 힘들어진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파워가 더 커지게 되는, 소비자들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그래서 거꾸로 기업적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체가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죠. SNS 상에서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데 유튜브 체험단 같은 것도 꾸준히 축축축축 올라가는 거죠. 유튜버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그래서 여행사들이나 이런 관광사 저기 호텔이라든가 항공사들이 이렇게 여행 블로거 기자단 초청 팸투어. 그러니까 각 지역에 관광공사가 이제 각 지역에 있거든. 그 지역에 다 또 관광지들이 있겠죠.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알려야 되잖아. 그래야지 오니까. 그래서 여행 블로거들, 특히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팸투어를 진행을 하는 거죠. 다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그래서 특히 또 여행사들이 또 여행 상품 만들어서 또 막상 또 여행 상품 만들어서 또 홍보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사 관계자들이라든가 어떤 블로거, 파워 블로거라든가 어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불려서 하는 이유들이 뭐죠? 이 인플루언서를 관리한 마케팅. 이 사람들 이제 갔다 오고 나면은 자기네들 그 블로거라든가 카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다 올리겠죠. 그러면 저절로 알려진 거. 이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중고 집단과 이제 판매 촉진의 어떤 방법이에요. 조금 전까지 이제 구전 마케팅 한 4가지를 살펴봤죠. 처음에 이제 전문가를 활용한다.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도라는 거죠. 전문성, 신실성, 믿음. 아무래도 박사가, 의사가, 다음에 어떤 법률가가, 경찰이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한다라면 신뢰도 확 얻게 되고 그건 당연히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 헬리코박터 윌. 베리 마셜 박사가 쫙 나와가지고 윌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거죠. 그 헬리코박터 윌의 그 균의 효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우유라든가 이렇게 박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이런 전문가를 활용한 판매 촉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거 제가 써봤는데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럼 귀가 솔깃해지죠. 해봤대 제가. 그럼 쓸만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해봤대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증언 광고라 그래요. 증언을 한 거거든. 소비자를 빌보해서 증언하듯이 했으니까 또 얼마나 저 사람도 해본 거래. 그럼 진짜네, 사실이네. 더군다 여기 특징이 뭐냐?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일반 사람. 여기에 배우자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냥 일반 사람인 게 훨씬 더 고객한테 다가선다. 일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직접 써봤는데 그 직접 경험한 일반 소비자의 증언을 그 증언을 뭐다 전달하는 거야. 증언하듯이 얘기해서 사실이잖아. 우리 왜 법원에 가면 선서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추천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소비자의 증언을 이용한 광고 방법이다. 그러니까 판매 촉진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인은 직접 판매예요.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소비자의 증언 같은 경우는 TV나 같은 방송 매체, 어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 매체에 광고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하고 다른 중고인을 이용한 직접 판매다. 직접 판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방문 판매 같은 거죠. 방문 판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방문 판매 같은 것을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가족이나 친지들 1차적인 비공식 집단을 갖다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죠. 뭐 타파에어라든가 아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런 중고인을 이용한 직접 판매하는 거죠. 특히나 또한 보험도 그게 상당히 강하죠.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계속 뭘 한다? 영업을 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고인을 이용한 직접 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 집단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소비자의 증언하는 이러한 광고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동중고인을 이용한 직접 판매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고 집단을 위한 판매 촉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 선도자, 그러니까 소위 여기 인플루언서 요거 오타네요. 요거 빼버리시고 이런 의견 선도자, 다음으로서 이제 그 오피니언이에요. 오피니언.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리더, 의견 선도자.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오타가 삭제를 못했네. 그래서 의견 선도자들. 이런 의견 선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행 쪽에서 보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내가 당신들보다 추종자들보다 나는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를 되게 좋아하고 뿌듯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오피니언 리더의 특징들. 그래서 다양한 사회 조직에 많은 참석을 해서 아까 그랬죠? 소통의 빈도가 상당히 높고 만나는 접촉하는 것도 되게 많고 인적 네트워크 상당히 넓고 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행 잡지도 많이 읽고 여행도 되게 자주 가요. 그리고 오지나 관광개발 이런데 관광개발을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참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플루언서 같이 인플루언서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의견 선도죠. 그래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콘텐츠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뭐다? 영향력 상당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고 여행 잡지를 많이 읽고 정보를 제공하는 걸 상당히 선호한다. 관심이 많고 지식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여행 상품을 갖다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관광 상품을 홍보하거나 이런 개발 초기 개발이라든가 만들어져서 초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의견 선두자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같이 여러 가지 의견 커뮤니티를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커뮤니티 만들었어. 여기에 회장을 만드는 거야. 이때 오피니언 리더들을 집어넣죠. 응? 가수들 중에서 팬클럽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죠. 거기서 팬클럽 회장을 갖다 선정해 두는 것.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 요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AA 배우가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회장을 통해서 팬클럽 회장을 통해서 많이 알립니다. 이런 것이 또 있거든요. 살짝. 제가 그쪽 세계에서 좀 아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팬클럽 회장한테.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를 그런 또 적절하게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책임자라기보다는 리더로서 회장을 만들어 놓고 그 회장을 통해서 또 정보를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집단, 그 출석과제, 마케터들이 중고 집단을 유의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왜 중급단을 중요시하게 여기나?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전 마케팅의 장점은 과연 무엇이 있든가? 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 서너 가지. 다음에 의견 선두, 오피니언 리더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조금 전에 막 읊었네요. 다음에 네 번째, 구전 마케팅의 종류를 나누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오늘 제가 수업한 네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중고 집단을 다섯 번째, 중고 집단을 이용한 판매 조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 수업 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